도파민, 기쁨과 보상의 화학물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도파민에 이끌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짧은 순간의 재미를 위해 SNS를 스크롤하며 끝없는 자극을 찾습니다.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영화, 드라마를 몰아보거나 좋아요와 댓글 수에 일희일비하기도 하죠. 이 모든 행동 뒤에는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작은 물질, 도파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끊임없이 자극을 찾는 이유, 그것이 단순히 뇌 속의 화학 반응 때문이라면 우리는 정말 도파민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도파민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실험 중 하나는 쥐가 레버를 당기면 쥐의 뇌 특정 부위를 자극해 도파민이 분비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레버를 당길 때마다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던 쥐는 결국 음식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포기한 채 계속해서 레버를 당겼습니다. 이 실험은 인간도 도파민이라는 보상 체계에 따라 쉽게 중독되고 통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수많은 도파민 레버를 제공합니다. SNS, 스트리밍, 게임, 쇼핑, 모든 것이 짧고 강렬한 자극으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도파민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동기부여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대사회가 도파민의 즉각적인 보상을 너무 쉽게 제공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SNS에서 얻는 작은 알림 하나조차도 우리 뇌에 짧고 강렬한 쾌감을 줍니다. 이런 자극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더 강렬하고 빠른 보상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긴 호흡이 필요한 책 읽기나 꾸준한 운동, 장기적인 목표를 위한 노력 같은 것들은 매우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도파민이 즉각적인 자극에만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도파민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사실 도파민은 우리의 행동을 유도하지만 우리의 선택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도파민에 지배당할지 아니면 도파민을 활용할지는 결국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작고 즉각적인 보상에만 의존하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큰 보상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뇌는 한 번 길들여지면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어렵지만 꾸준한 훈련을 통해 도파민의 영향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 후에 느끼는 성취감이나 책 한 권을 끝냈을 때의 뿌듯함을 스스로 보상으로 설정하면 도파민은 즉각적인 자극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파민에 휘둘리는 것은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수많은 유혹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파민은 도구일 뿐 우리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도파민의 노예가 될지 도파민을 우리의 동반자로 만들지는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